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과 활력 넘치는 경제를 바탕으로 새로운 자족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중랑구. 구민이 만족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중랑구를 위해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에도 꽃을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 최고의 교육도시를 목표로 더 행복한 미래, 더 새로운 중랑을 만들고자 하는 류경기 중랑구청장을 만나봅니다. 민선 8기 1년 성과와 비전을 말하다. 이번 시간에는 류경기 중랑구청장과 함께 취임 후 1년 동안의 소회와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민선 8기가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재임이 시니까 벌써 5년이 지났다고 봐야 되겠는데 민선 8기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민선 7기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민선 8기에 새로운 비전을 만들면서 네. 중랑 구민들과 밤낮없이 또 땀 흘려온 1년을 보냈습니다. 예. 자, 재임 이후에 좀 행정의 연속성에 주력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난 1년 동안 활동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 성과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가 민선 7기에도 교육과 경제에 집중하면서 일을 해왔는데요. 네. 민선 8기에 들어와서도 저희가 지난 1년간 이게 교육 환경을 많이 개선하는데 저희 집중한 그런 성과들을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일하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중랑구에 대한 애정이 소문이 자자합니다. 나의 자랑 우리 중랑이라는 슬로건도 이 주민들과 만드셨다고 하는데 중랑구의 어떤 점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우십니까? 중랑 이제 40만이 사는 이 동쪽의 관문 도시인데요. 네. 저희가 중랑 구민이 이제 자부심을 가지는 여러 요인들 중에 저는 그 중랑 구민들의 우선 따뜻한 인심을 꼭 들고 싶어요. 예. 우리가 이제 농촌 문화와 도시 문화가 이렇게 함께하는 곳이 중랑입니다. 그런 인심이 따뜻한 곳이고 그리고 이제 자연 환경이 어디보다 좋습니다. 네. 우리가 공원과 녹지비율이 한 40%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경이 쾌적한 중랑구가 자랑스러운 점이고 그리고 이제 중랑구가 오랜 역사를 가진 곳이에요. 사람이 살기 시작한 거는 3만 년이 넘습니다. 예. 서울의 이제 도시의 역사로는 좀 길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랜 역사와 따뜻한 인심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가진 도시가 중랑이라는 것이 우리 중랑 구민의 큰 그 자랑입니다. 이 중랑구청장에 취임하시기 전에 이 서울시 공직자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죠. 얼마나 계셨습니까? 32년을 했죠. 그러니까 뭐 평생을 한 셈입니다. 그런데요. 예. 자, 이렇게 민선 7기에 이어서 민선 8기에도 주민들의 선택을 받으셨는데 물론 민선 8기 1년이 지났지만 민선 8기 다시 도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신 좀 계기가 궁금합니다. 예, 그 4년씩 이제 지방선거를 하게 되잖아요. 예. 구청장 4년이면 뭐 길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일하다 보면 너무나 빨리 가요. 4년간 저희가 이제 중랑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과 경제 쪽에 많은 투자와 일들을 벌려놨는데요. 네. 그거를 다시 이어서 제대로 한번 이제 꽃을 피워봐야 되겠다. 네. 이런 마음으로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심판을 받고자 다시 도전을 하게 됐었죠. 예. 어떻습니까? 좀 32년간의 공직 생활이 구청장의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보십니까? 물론이죠. 예. 이게 이제 서울시에 있을 때 주로 일한 거는 이제 어떤 서울이라는 큰 도시의 이제 정책 방향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는, 정하고 하는 그런 일들에 집중을 했었다면, 중랑 구청장으로서 일하는 시기는 이제 현장에 네.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손과 발로 뛰는 그런 그 시기였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에 있을 때는 이제 사람의 머리로 일하는 그런 시기라면 네. 여기는 이제 손과 발로 일하는 그런 그 구청장이죠. 네. 그 점이 큰 차이가 있고 대신 현장감이 높기 때문에 아주 보람도 그만큼 크다고 느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머리로 했던 정책 수립을 이제는 구청장으로서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자, 청장님 취미가 독서라고 들었습니다. 예. 독서 동아리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읽은 책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예, 책을 틈틈이 조금씩 읽는데요. 네. 이제 바빠서 많이 읽지는 못합니다. 예. 근데 요즘은 누가 추천해줘서 읽을 책인데 존엄하게 산다는 것. 네. 그런 책도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제가 이제 즐겨 읽는 책은 이제 어린 왕자 있잖아요. 생텍쥐베리예요? 예. 그 책이 어린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많이 읽는 책인데 몇십 번을 읽은 것 같아요. 틈틈이 이제 네. 그 책을 많이 읽습니다. 예.
자, 독서를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독서를 많이 하시는 이유가 뭐고 또 독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길래 이렇게 책을 많이 읽는 것입니까? 예, 책을 읽다 보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람은 다 외롭잖아요. 근데 책을 읽으면 그 안에 이제 훌륭한 작가가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분하고 대화하는 재미로 이렇게 외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감수성과 공감하는 능력이 굉장히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요소라고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 다양한 책을 읽다 보면 네. 세상이 좀 달리 보이고 또 사람도 이렇게 새로운 면을 보게 되고 하는 그런 큰 힘을 주는 게 책을 읽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외롭지 않아서 저는 책을 읽지 않나 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행입니다. 이렇지 않아서. 자, 청장님이 현장 중심의 소통을 하시는데 그렇게 새벽 청소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지난 임기 때 뭐 100회 이상의 청소를 하셨고 이런 활동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예, 청소를 하게 되면 여러 점에서 참 재미있기도 하고 유익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청소를 하다 보면요. 운동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일어나서 한 2km 정도 이렇게 빗자루질 하면서 걸으니까요. 네. 밥맛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주민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청소를 하면서. 그렇겠죠. 현장을 눈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네. 직접 주민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은 일들을 중랑을 위해서 벌려놨습니다만은 네. 가장 기본은 좋은 도시의 기본은 우선 깨끗한 도시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구청장이 먼저 솔선해서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에게 이제 같이 청소합시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죠. 많은 주민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동네가 너무나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원래 이렇게 갓 취임한 구청장님들이 이렇게 청소를 많이 하셨는데 소통의 일환으로 예. 지금 재선 때도 지금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예. 그 활동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재밌으니까 계속 해야죠. 네. 네, 이번 시간은 류경기 중랑구청장님이 직접 가져오신 물건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는데 이 테이블이 지금 가득 찼습니다. 지금 청소하시는 조각상 인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게 어떤 물건입니까? 예, 이게 이제 우리 주민분들께서 네. 여기 지금 청소원 미화원 북장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접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네 청소하는 모습을 네. 이렇게 조각으로 만들어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한 2년 정도 전에 이제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이게 구청장이 이제 처음에 청소를 시작하니까 몇 번 하다 말겠지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예. 2년 가도 3년 가도 계속 하니까 이제 진정성을 좀 인정해 주신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인가요? 그렇죠. 예. 이걸 보면서 저도 이제 주민들의 마음을 느끼면서 지금 이제 5년째 구청장 하고 있습니다만은 동네 청소에 항상 저를 이렇게 추스리는 그런 네.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청소를 참여한 가구에 명패도 달아드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말입니까? 주민분들이 이제 구청장이 이렇게 제가 이제 130여 회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네. 5년 내내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주민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중에 청소에 좀 열심히신 분들에게 네. 이게 깨끗한 집에서 명패를 또 받아드립니다. 아, 예. 그 집에. 그러면 이제 보람을 좀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예. 그 숫자가 많아지는 것만큼 골목이 지금 깨끗해지고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빗자루 구청장님 사랑합니다라는 예. 멘트가 보입니다. 예. 고마운 일이죠. 네. 네, 민선 8개년 성과와 비전을 말하다 류경기 중랑구청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지역 현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랑구청 슬로건이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입니다. 먼저 중랑구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한지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도 우리 중랑구가 참 살기 좋은 곳인데요. 주민들이 인정이 따뜻하고 참 쾌적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꼭 힘을 보태야 될 부분이 교육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 놓자 네.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 등을 통해서 우리 경제 도시의 활력을 좀 키우자. 그런 두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계신데 자, 중랑구 올해 예산이 전 몰랐습니다. 개청 이래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6위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이 많았던 건 아니었죠? 그럼요. 저희가 이제 5년 전에 구청장 취임했을 때 한 5,800억 정도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1조가 넘었기 때문에 5년 만에 약 한 2배 정도 네. 가까이 늘어난 거죠. 이 많은 예산을 지금 확보하게 된 것은 우리 중랑구가 이제 인구는 딱 평균입니다. 40만 명. 근데 이제 재정 규모로는 6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한 셈인데요. 우리 중랑구 자체 재원은 그렇게 뭐 풍족하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만 서울시나 중앙정부나 이런 그 외부 재원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네. 유치를 해서 이제 1조 원이 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예산은 어느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써야겠다 이런 좀 계획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우선 그 우리 중랑에 보강해야 될 이제 교육 환경과 네. 이러한 그 경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데 주로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 관련 예산은 우리 중랑구가 이제 25개구 중에 두 번째로 많이 지원을 합니다. 네. 100억을 넘어섰어요, 금년에. 우리보다 많은 구가 하나 있는데 2, 3년 안에 그걸 따라잡아서 1등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만큼 이제 공교육 환경 개선에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복지를 통해서 우리 주민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좀 따뜻하고 네. 골고루 이제 행복하게 사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복지에 집중적으로 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예. 전체 예산의 한 57% 정도가 이게 어르신들, 장애인들, 이러한 그 많은 저소득층들 이 부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저희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독서를 좋아하셔서 그런가요? 이 교육구청장이라는 좀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제가 구청 홈페이지 공약 사업을 봤더니 교육 분야가 가장 앞에 있기도 했고요. 어떻습니까? 이 교육도시 중랑 어떤 사업이고 또 이렇게 교육에 관심을 갖고 계신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예, 중랑구 구민들 처음에 와서 이렇게 많은 분들 대화를 해보면 네. 그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중랑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거는 사실은 그 현실적이고 절실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중랑의 미래를 위해서는 아이들 그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만 네. 중랑의 미래가 있다는 걸 절실히 그 공감을 하고요.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교육 환경 개선에 나서자고 결심을 하고요. 네. 지난 5년간 교육 투자를 대폭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공교육 환경을 우선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 예. 우리가 지금 초중고등학교가 48개 학교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그 지원 경비를 제가 5년 전에 와보니까 38억 원 정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금년에 저희가 10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네. 그래서 3배 가까이 늘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 지원 예산이 2위가 된 거예요. 예. 25개구 중에 더 이렇게 늘려서 학교에서 그 중랑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네.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전혀 없도록 오히려 혜택이 가도록 그런 공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게 지역 사회에서 예. 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대폭 늘리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제 방정환 교육 지원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2년 전에 그것도 100억 원이 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미디어 센터도 만들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청소년을 위한 여러 그 딩가동동 공간을 만들고 그래서 지역 사회에서 교육을 체험하면서 즐기면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여기에 또 집중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교육 투자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이제 공교육 만족도가 대폭 상위에서 거의 한 자릿수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예. 그만큼 우리 공교육을 통해서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해서 중랑의 미래를 열어간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모든 예산 배정 순위의 우선을 네. 교육에 두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근의 다른 자치구들 보면 교육 문제 때문에 다른 자치구로 인구 유출도 벌어지고 있는데 중랑구는 그런 사례가 많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좀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지금도 이제 예전보다는 그 많이 줄어들고 있고 예. 지금은 이제 제가 하는 일 중에 많은 일정이 학교에 가는 겁니다. 네. 학부모님들 만나고 선생님들 만나고 교육의 주체가 학생들이 주체가 되고 그게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다 힘을 합칠 때 교육 개선에 효과가 나는 건데요. 제가 그분들 계속 만나서 소통하고 필요한 부분들 의견 듣고 지원하고 이게 구청장으로서 가장 큰 보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랑을 떠나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제 교육을 배우러 중랑에 찾아오는 그런 중랑구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이런 자치단체장의 신념, 책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우리 구청장님 신념이 이런 교육 정책에도 많이 반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그 어떤 물적인 인프라의 개선도 중요하고요. 교육은 사실 평생의 어떤 백년지 대계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취학 전부터 그 책 읽는 습관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취학 전 천권 읽기를 저희가 대대적으로 지금 5년간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미 그 취학 전 아이들이 한 300여 명이 천권을 읽었어요. 네. 그 아이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네. 사용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너무나 그 대단해요. 그래서 그 책 읽는 효과라는 걸 제가 실감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면서 학습 능력 향상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인생을 좀 더 풍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큰 선물을 받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중랑구의 대표 명소인 망우역사문화공원에 이 중랑 망우공간이 개관한 지 1주년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좀 망우의 공동묘지라고 불리면서 좀 예. 다소 부정적인 좀 이미지가 좀 강했던 곳이 이렇게 주민 친화적인 시설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됐는데 망우역사문화공원이 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딜라이브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옛날에 그 망우리 공동묘지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1933년부터 1973년까지 40년 동안 이제 묘지로 운영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묘지로서는 이제 수명을 다해서 폐장을 했는데 그 당시 40년간 그 대한민국의 큰 격동의 역사를 경험한 시기잖아요. 네. 1933년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6.25, 4.19, 5.16 겪어오면서 그런 시기인데 그때 돌아가신 분들 중에 많은 애국지사와 그 문화예술가들이 망우 역사문화공원에 잠들어 계십니다. 한용운 선생님, 방정환 선생님, 오세창 선생님, 박인환 시인, 이중섭 화가 이런 분들이 다 망우 역사문화공원에 계세요. 유관순 열사도 거기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신 근현대사에 이제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 할 만한데 그동안은 우리가 이거를 먹고 사는데 바빠서 저희들이 잘 관리에 소홀했었죠. 이제야말로 우리가 이름부터 망우 역사문화공원으로 바꾸고 거기에 망우 공간을 1년 전에 이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2층에는 전시관을 만들어서 그 인물들에 대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체가 한 50만 평 되는데요. 이제는 뭐 숲이 우거져서 묘지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숲이 있고 산책로가 있고 역사적인 인물이 있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망우 역사문화공원이 서울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전하는 가장 큰 명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민선 7기 때 모든 자치구가 그랬겠지만 중랑구 역시 코로나가 발병했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민선 8기 들어서 엔데믹 시대가 됐고 이제는 숙제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일일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중랑구의 경제 활성화 정책은 어떤 방안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중랑구의 역사가 주로 그동안은 이제 그 베드타운, 주거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되어 온 역사예요. 우리가 지난 세기에 이제 서울의 인구가 폭발할 때 여기에 계속 집을 지은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강해야 될 게 경제 기반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창출해야 우리가 자족 도시로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환경을 개선을 해서 우리 미래 세대가 여기서 터잡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경제 쪽에 있어서는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두 가지 방향인데 하나는 이제 기업들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땅이 신내동에 좀 있어요. 거기에 지식산업센터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간 민선 7기 한 600여 개 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지식산업 1센터, 2센터를 만들어서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창업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저희가 한 3년 내에 1000개 일자리, 1000개 기업 유치, 그다음에 10,000개 일자리를 만드는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에 있어서는 이제 중랑의 산업의 중심 업종이 패션 봉제업입니다. 서울의 이제 패션 봉제업체 수로 보면 중랑구가 1위입니다. 숫자로는 2,500개가 넘거든요. 공식적으로 나온 것만 해도. 그래서 이 패션 봉제업을 집중적으로 도시 제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패션 봉제 지원 센터를 지금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패션 봉제 업체에 대한 기술 개발, 금융 지원, 공간 지원 등의 대대적인 지원을 통해서 패션 봉제업을 현대화시켜 나가는 그런 방안을 통해서 중랑의 지금 경제를 살려나가고 있는 방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SH 이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민분들이 이제 관심이 참 많은 게 이제 어떤 그 랜드마크를 하나 만들자 중랑구에. 그러니까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그 강남 쪽에 있는 SH 본사를 중랑구로 이전시키자는 열망에 따라서 그걸 확정하고 지난 2년간 이제 그거를 다 준비를 다 마쳐놨습니다. 이제 도시 그게 학교 부지였는데 그래서 남겨놓은 거죠 땅을. 그 땅에 이제 도시계획을 변경을 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필요한 그 이전에 필요한 지원 조례를 저희가 구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SH 본사 직원들이 와도 불편함이 없도록 뭐 교통이나 교육이나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던 근거도 마련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심사 등 그 행정적인 절차를 다 마쳤어요. 예. 그거 하는데 2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행하면 되는데 지금 그 서울시나 SH에서는 이걸 좀 더 잘 만들어 보자. 네. 그렇게 좀 더 또 연구를 지금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이거 거꾸로 돌릴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확정해서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좀 시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빠른 시기 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중랑구는 3년 연속 기초생활보장 분야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 중랑구의 복지 정책 앞서서도 많은 예산이 좀 반영이 돼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복지 방향 좀 짚어주실까요? 예, 이제 우리가 그 모든 계층에 남녀노소의 지금 소득 계층이 있고 문화적인 계층이 있고 교육 계층이 막 발생하고 있는 양극화를 우리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완화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힘을 모은다. 이게 이제 방향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에 우리가 57%를 복지에 쓰고 있는데 주로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문제. 그게 중요하고요. 우리 중랑에는 그 보호를 받아야 될 저소득층이 대단히 많습니다. 기초 수급자만 해도 한 2만 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도움. 그다음에 장애인도 저희가 등록 장애인 2만 명이 넘어요. 25개국 중에 우리가 4위권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서 각 그 장애 유형별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 대폭적으로 지금 늘려나가고 있고요. 장애인 학교도 저희들이 하나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데도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인 계층 어르신들이 이제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분들이 건강하니까 일자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를 지금 2배씩 20%씩 매년 이렇게 늘려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경로당이나 복지관이나 이제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공간을 쾌적하게 잘 만들어가고 이런 일들에 집중을 해서 노인, 장애인 이런 저소득층 보호하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어떤 도시 공간 자체도 장애인이나 노인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근교 산이나 이런 데도 무장의 길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행길이라고 해서 오픈을 했는데 여기에 그 노인분들, 장애인분들 휠체어 타고 이제 올라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실제로 이러한 그 사회적인 그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하다 보면 그 혜택은 전 주민이 누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약자와 동행하는 그런 그 중랑구가 우리 복지 정책의 방향입니다. 최근 이 안전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각 지자체마다 이 안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이 중랑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 중랑구의 안전도시 정책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예, 안전도시 평가에서 우리가 이제 그 최고 등급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사실 안전은 이렇게 뭐 자신할 일도 아니고 언제나 조심해야 되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문제잖아요. 가장 기본에 관한 부분인데 우리도 이제 도시 시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 거기에 대한 예산을 계속 투입하고 점검하고 이런 일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여름에는 이제 수방, 겨울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한파 예방을 위해서 계속 시설을 만들고 펌프장 만들고 하수관 확대하고 이런 등등을 통해서 자연 재난을 막는 데 저희들이 시설 개선에 집중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회적인 재난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최근에 그런 사고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특히 이제 장미 축제는 한 200만 명 이상이 와요. 그러니까 그런 대규모 축제나 이제 군중들이 모이는 그런 행사나 그런 축제에 있어서는 사전에 미리 안전에 대한 조치와 준비를 최대한 해서 사고를 막는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평가를 저희들이 좀 받아서 안전도 평가에서는 최고 등급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지금 말씀도 해주셨지만 장미축제 매년 이맘때면 중랑구가 장미 향기가 가득합니다. 네. 이 중랑 천변을 중심으로 이 장미 터널 너무 예뻐서 저도 몇 차례 가보기도 했는데 네. 자 중랑구의 장미축제가 유명해진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제 지난달에 장미 축제를 이렇게 해서 참 많은 분들이 와서 아름다운 장미를 보면서 즐겼는데요. 서울에서 가장 예쁜 축제, 이게 장미 축제의 타이틀입니다. 네. 그만큼 그 예쁜 장미가 5km 구간에 이렇게 피게 되는 축제인데요. 그 2000년대 초반에 여기에 그 중랑천 제방을 통해 장미 터널이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여기 장미를 심자 이런 의견을 냈고 그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공공근로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렇죠. 그 공공근로 인력들이 그럼 뭘 할 거냐? 장미를 심자.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장미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자라나서 이제 하나의 터널이 되고 숲이 된 거죠. 그렇군요. 예. 아, 축제를 하자 해서 장미를 심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고 좋아하다 보니까 축제로 발돋움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앞으로도 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5년째 중랑구청장으로서 재임하고 계시고 앞으로 좀 민선 8기는 3년이라는 임기가 남았는데 앞으로의 좀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민선 7기에 저희가 교육, 경제, 복지, 문화 등 각 방면에 이제 어떤 씨앗을 뿌려서 네. 이렇게 좀 싹이 나는 시기였다고 한다면 민선 8기에는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교육 인프라 사업들도 다 완성을 해나가고 도서관도 많이 만들고 학생들 시설도 만들고 학교 환경도 확실하게 이제 개선하는 효과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열매를 맺는 일에 집중하고자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동네 청소에서 깨끗하게 만들고 주민들이 서로 인정 나누면서 사는 중랑 이게 만드는 게 이제 앞으로의 과제이기도 하고 저희 또 보람이기도 합니다. 네. 네. 자, 이번 순서는 나에게 점수를 매긴다면이라는 코너를 준비해 봤거든요. 예. 지금 5년째 지금 중랑구청장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본인 스스로에게 점수를 주신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제가 제 점수를 주기는 좀 외람되긴 하고요. 네. 주민분들이 이제 평가하시는 건데, 제가 이제 사실 재선에 지난번에 어려운 여건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주민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지지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때 받은 점수가 제가 53점입니다. 53% 지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과반은 넘었는데, 예. 그래서 53점의 그 지지들을 받았는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점수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년 안에 47점을 채울 자신 있으십니까? 40점은 다 못 채울 거고요. 예. 저 더 높일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점수가 높아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8기 임기를 마무리할 3년 후 나 자신에게 류경기 중랑구청장에게 이 카메라 보고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3년 후에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그래도 열심히 뛰고 정성을 다한 거는 참 애썼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한번 해주고 싶고요. 이제 좀 더 세상을 좀 더 넓게 보고 항상 주민들 곁에서 앞으로도 함께 이웃처럼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저 스스로에게 주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은 류경기 중랑구청장과 함께 이 교육과 지역 발전, 문화와 복지에 대한 비전을 얘기 나눠봤습니다. 중랑구에 지금 장미꽃이 한창인데 이 장미향이 이 스튜디오에도 가득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 중랑구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청장님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